네, 이번 시간에는요, 핫한 이슈들만 쏙쏙 뽑아보는 바로 이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의 코너입니다.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핫한 이슈 쏙쏙 뽑아 찾아왔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첫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할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조이기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방위 산업이나 또 감시 기술 분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중국 기업 59곳에 대해서 미국 기업과 개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미국의 안보상 위협이 되는 중국 기업엔 돈을 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이 또 시진핑의 뉴 SOC 정책의 축을 이루는 챔피언 기업들과 또 연관성이 있어서 바이든의 제재 리스트가 중국 부양책을 조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시사점이 또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이 거래금지 대상이 되는 중국 기업 수가 앞으로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그만큼 또 미국 신냉전이 이 극으로 달하고 있는데요. 이 갈등이 중국과 서방 국가 간의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중국 문제가 또 주요 의제로 다뤄질 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 기업 제재에 대한 동참 압박이 계속될 거란 우려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맹국은 미국이지만 또 교역량 1위는 또 중국이잖아요. 그만큼 그 가운데서 중립적인 입장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만 또 시장에 타격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드 보복 조치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시장에 타격을 크게 입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이거는 뭐 허허실실 전략으로 가야 되죠. 네, 그렇죠. 실실 맞죠. 네. 뭐 여기 뭐 미국 얘기할 때는 오케이, 오케이, I got it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맞아요. 중국에서 야, 너 진짜 그렇게 행동할 거야? 하면 이게 좋게 또 계속 그러니까 이거 뭐 허허실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왜 여기에 뭐 미국 따라가고, 맞아요. 그죠? 또 중국 따라가고, 그죠? 우리는 반미, 반중,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맞아. 친중, 친미, 친미. 그죠? 둘 다 좋다. 우리 친해. 아유, 우리 맞아요. 뭐 이웃 국가끼리 왜 뭐 또 못 지내요? 그렇게 또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대신 내가 바이든 또 우리가 투자 많이 안 해주나? 투자 많이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방문해갖고. 네. 근데 야, 그 압박까지 하는 건 너무한가, 이거? 이런 식으로. 내가, 그래, 오케이. 이 정도로 이렇게. 이 정도로. 슬슬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우리 기업들의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그죠? 실리 외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가야 돼요. 아직 우리가 중국하고 날 세우기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에 우리 수출하는 물량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수입하는 물량도 만만치 않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 여기서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빼면 뭐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제일 메이드 인 차이나 다 빼봐라 이러면 거의 뭐 여기 지금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사람만 덜렁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실리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실리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네. 옛날 그 광해군 때를 생각해서라도 실리 외교로 가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직은 근데 이 기사조차도 네. 증권 시장의 빌미가 될 수는 있어요. 바이든이 이렇게 압박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 다시 사드가 되는 거 아니야? 우려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증시 고점에서는 그런 우려가 또 조정의 빌미가 되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라도 여러분들은 자, 항상 주의해야 될 거.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맞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자. 뭐 이런 기사들 계속 나오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사실. 아시겠죠? 네. 고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기업들의 악영향이 끼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실리 외교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주시면서 이런 기사가 어떤 시장 조정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의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말씀도 다시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보안 인증 기술에 1,13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간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 기부, 사회복지, 또 우정사업,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5대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로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 이 블록체인 기술 시장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50% 이상 고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미 금융산업에서는 또 블록체인 기술이 해외 송금 서비스, 디지털 통화, P2P 대출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또 적용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물류, 유통, 자동차, 에너지 산업 등 활용될 수 있는 산업 분야는 무궁무진할 거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백신 여권을 도입한 국가도 늘고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이죠. 이 점도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 주목해 볼 점입니다. 또 다시 정부 블록체인 기술 도입 발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정부가 이렇게 공공 서비스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로 한 만큼 이 투자를 계기로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전 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 될 거라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블록체인 기술인 거죠. 지금 아까 네, 나온 블록체인. 내용은 전기차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네, 블록체인. 네,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제가 역시. 키보드를 한 번 더 눌렀나 봐요. 아, 그랬나 봐요. 다음 이슈를 제가 미리 공개해 버렸네요. 그렇네요. 손을 떠신 건 아니고. 제 다음 이슈를 또 미리 공개해 버렸네요. 그러네요. 워낙에 또. 수전증 있으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모르게 찰칵 이렇게. 네, 블록체인은 워낙에 네. 앞으로도 강조해 주셨던 그런 기술이에요. 대표님께서 그죠? 그렇죠. 네. 이게 블록체인이 미래 산업의 어떤 핵심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래 사회로 갈수록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결국은 보안 문제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보안 문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래서 우리가 최근에도 뭐 보안 관련주 얘기 막 했는데 그 이후로 보안 관련주 네, 엄청 갔죠. 맞아요. 그래서 막 맞아요. 김연아 얘기 우리가 싹 꺼내면서 그 광고도 참고하시라 그러고 네. 근데 진짜 보안 관련주들 확 갔어요. 네. 근데 이 보안 쪽에서 보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막는 방법이 있겠죠. 네. 아예 외부로 들어오는 걸 막는 방법이 차단하는 있을 거고. 방법. 네. 그 사회 악방문식에 보안이 뚫리면 그걸 가지고 또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다 떠나서 가장 핵심은 그럼 뭐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가장 핵심은 아예 이 보안을 뚫을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를. 네. 그게 블록체인 방식이에요. 네. 사실 가상화폐는 지갑에 있을 때는 해킹 당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쵸. 전혀 없어요. 왜? 이거 암호화돼 있고 사슬처럼 얽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킹해 가도 다 들통나. 해킹해 가도 다 들통나. 네. 그죠? 그리고 그러겠네요. 찾아올 수도 있어요.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해킹해 가도. 네. 그 뚫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얘들도. 뚫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뭐냐? 거래소에 돈이 모일 때는 거래소는 해킹이 가능해요. 거래소 해킹. 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은 보안 시스템으로 너무나 좋은 거예요. 뭐 그러니까 직원들 출퇴근 관리도 블록체인으로 하면 직원들 근무의 관리 이런 것도 블록체인으로 하면요. 이거는 뭐 보안이 뚫릴 염려가 없어요. 그렇네요. 은행도 아마 앞으로는 다 블록체인 방식으로 바뀔 거예요. 왜? 실명은 있지만 블록체인 방식으로 바뀔 거예요. 네. 왜? 보안이 뚫릴 염려가 없으니까. 보안 안 뚫린다면 그거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쓰죠. 네. 그리고 해커가 해킹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것도 하나의 마찬가지 있잖아요.
웰바이오텍이 5% 올라가니까 자꾸 눈길이 그쪽으로 가네요. 예, 드디어 이슈 올라가기 얘기하고 그럼 제 있는데 이슈에도 집중을 계속 좀 이 해주세요.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되네요. 해주세요. 아, 큰일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로 하면 송금 수수료가 거의 발생하죠. 해외 송금 수수료. 그게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에요. 오, 그런 맞아요. 측면에서 비용 절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은 조금 전에 이런 금융, 그 다음에 앞으로의 뭐, 자, 이것도 보자고요. 최근에 NFT 코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체 불가. 대체 불가 토큰. 예, 네.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뭐 어디에 많이 쓰인다 그래요? 이더리움. 그게, 이더리움 기반이잖아요. 네. 이게, 최근에 이제 뭐 지금 NFT 코인과 관련해서 이지 미디어가 또 뭐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그걸 자세히 들어가 공부를 하면 네. NFT 코인을 자세히 들어가 공부를 하면 이제 어떤 게 있느냐면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이 곡이 앞으로 그냥 뭐 예를 들면 BTS 방탄소년단 곡이 하나 있다 치자고요. 네. 내 피땀 눈물 그거 있다 치자고요. 그 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꺼번에 BTS는 받아가요. 예를 들면 하이브는 받아간다고요. 네. 받아가면 자, 그 곡에 대한 저작권이 코인으로 파는. 이게 뭐냐, 블록체인 방식으로 그 곡에 대한 저작권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얼마나 큰 돈을 벌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계속 그 돈을 벌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런 코인을 산 사람들, 예를 들면 그 곡에 대한 코인을 산 사람들이 네. 그 곡을 더 열심히 안 듣겠냐. 그쵸. 더 열심히 듣죠. 역주행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NFT 코인 이것도 결국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 많은 문화, 컨텐츠 이런 거에 대한 투자도 NFT 코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그러네요. 방식.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활용도가 다양한 거예요. 그렇네요. 예. 무한대네요, 이젠. 그렇죠. 네. 그 관점에서 보면 블록체인 쪽은 좋을 수밖에 없는데 네. 블록체인 즉 우리나라에 그러면 포더 블록체인, 오브 더 블록체인, 바이 더 블록체인 오직 블록체인만을 위한 회사가 있느냐? 없어요. 맞아요. 궁금했어요. 없어요. 엄서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좀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요? 유일하게 지금 블록체인 기술 기반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네.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그걸 이제 개발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그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곳. 그렇죠. 네. 자회사 중에 네.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삼성 SDS하고 삼성 SDI 쪽입니다. 삼성 SDS, SDS, 삼성 SDI. SDI. 두 회사가 유일하게 그 기술들을 자회사를 통해서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걸 또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삼성을 많이 사나 봐요. 그런가 믿을 봐요. 건 너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실패 안 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또 정부가 5년간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코인 시장에도 어찌됐든 활성화가 될 부분은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에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이제 5년간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이 이슈를 통해서 저희가 또 볼 만한 부분은 이 블록체인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과 아울러서 보안 관련주도 같이 지켜보셔야 되게 관심 종목에 담아 두셔야겠고요. 특별히 이 블록체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바로 삼성 SDS랑 삼성 SDI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주가 1,000달러를 목표로 한때 진격의 천슬라로 불렸었죠. 이 테슬라가 전방위 위기에 휘청거리면서 500슬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추락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테슬라의 성장을 이끈 중국 시장에서 5월 전기차 주물량이 또 4월과 비교해서 반토막이 났다는 미국 온라인 매체의 뉴스 하나가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뚜렷한 하락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어서 최첨단 전기차라면서 자랑을 했던 이 퀄리티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볼트에 문제가 생기면서 대대적인 리콜이 실시됐고 또 자율주행 기능까지 논란이 일어서
도로교통안전국의 정밀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또 이 가상화폐에 관련해서 트윗에 올린 글로 공분을 샀죠. 또 이 점도 그렇고요.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차 가격은 인상되고 있다는 점. 또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정착이 되면 테슬라가 그간 탄소 배출권으로 매매 수익을 또 극대화해왔는데 이 점에서 수익성 감소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악재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부품이나 배터리를 공급하는 국내 기업에 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타격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참 사람들 말 잘 지어냅니다, 그죠? 천슬라, 그러니까요. 9만 전자, 8만 전자, 맞아요. 7만 전자. 7만 전자. 야, 정말 말 잘 지네요, 그죠? 500슬라, 그죠? 근데 테슬라가 미래 성장성이 어두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너무 가볍게 움직이셨어요. 맞아요. 예, 그렇죠. 기업의 총수답지 않은 가벼운 모습으로 인해서 네. 지금 테슬라는 굉장한 반감을, 즉, 뭐 세계적으로 유행을 선도해가는 기업에서 마치 양뭐가 된 양땡치, 양치. 그게 된 기업인 것처럼 전략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미지가 많이 하락이 됐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너무 이미지가 하락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글쎄요. 테슬라의 부품 쪽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는 네. 당분간 조금 피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반감이 심할 때는요, 누구도 테슬라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뭐 테슬라가 대단한 흑자 기업도 아니었고. 그죠?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그렇죠. 기업 중에 하나죠. 기대감만으로 많이 올랐던 맞아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결국 거품이라고 인식되는 순간 많이 빠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네. 당분간은 좀 조심할. 너무 이분이 지금 뭐 비트코인 뭐 모임 같은 것도 전 세계적으로 모임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 모이신 분들 모였는 자리에 그날 또 뭐 트위터에 네. 음란 코인 있잖아요. 네, 맞아요. 성인물 코인 그거에 뭐 또 얘기를 해가 그게 뭐 한꺼번에 4배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아, 세상에. 이 사람들이 지금 광분을 했어요. 그렇네요. 앨런 머스크 진짜 장난질하는 사람 아니냐고. 맞아요. 기업인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광분하게 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불매 운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해 보신다면 좀 맞습니다.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네. 전 세계적으로 불매 운동이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투자 열풍이 불었던 건데 네. 전 세계적으로 불매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죠. 특히 테슬라의 주 판매 세대인 2030, 40을 많이 건드렸어요.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2030, 비트코인에 40을 투자를- 많이 건드렸어요. 맞아요. 그쵸. 테슬라를 사실 5060이 사지는 잘 않거든요. 예. 젊은 층이 아무래도 그렇죠. 네, 여러 근데 가지로 많죠. 그들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연히 이 테슬라의 어떤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네. 그렇다면 사실 또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또 다른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예. 네. 뭐 전기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짜 전기차 안 만드는 회사는요 손을 네. 꼽을 정도예요. 맞아요. 내연기관차만 고집하고 있는 회사. 대표적으로 네. 슈퍼카들이죠. 롤스로이스, 영국의 회사들, 영국. 벤틀리, 그죠? 클래식한 네. 정말 그들은 우리는 전기차 안 만들어. 고수하겠다. 우리는 내연기관차야. 우리의 메커니즘은 내연기관이야. 고수하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지금 대다수의 자동차, 포르쉐까지도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 이게 뭐냐? 앞으로 전기차 시대는 열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나 시장은 분명히 공존할 걸로 저는 봐요. 네. 공존할 것이다. 내연기관차에 또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네. 고유의 클래식함. 그렇죠. 맞아요. 옛 것을 또 즐기는 그리고 걸. 그
내 것보다는 두 분은 이제 그 어떤 차의 그 메커니즘의 그런 그걸 잘 모르시는 거고 잘 모르죠. 저희는 이제 남자들은 이게 차가 이게 그냥 차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에마라고도 하잖아요. 네, 남자들한테 에마. 이 차가 어. 이 여자의 집인가요? 집은 아니에요. 집은 아닌데 이게 막 엔진 소리가 들릴 때 그 느껴지는 이 쾌감? 전달되는 쾌감까지는 아니고 이게 좀 그 이게 막 뭔가 이게 느낌. 뭔가 이게 쫙 차오르는 뭐가 있어요. 그래요? 성취감 막 이런 건가요? 제가 그러면서 공감을 이제 막 못해서. 이렇게 코너를 딱 돌아갈 때 몸이 딱 잡혀주는 이런 느낌 딱 이런 게 있고 그 아.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게 있어요. 운전하면서 네. 느껴지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내연기관차에서밖에 없어요. 그런 매력이 또 전기차는 있겠네요. 꾹 밟아도 확 안 나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막 그러겠다. 이런 내연기관차는 확 밟으면 왕 하고 이제 그 어떤 포효하는 소리와 함께 나가는 폭발 그런 운전이에요. 매력. 그죠? 그러니까요. 대표님 그거 그렇죠. 레이서라고 제가 들었어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개인이 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저는 굉장히 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게 있는데 네. 대다수 이제 그 전기차를 생산을 하잖아요.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도요타 뭐 전기차에 대해서는 대다수 이제 생산을 합니다. 네. 근데 결국은 전기차 완성차 쪽보다는 뭐 테슬라의 어떤 몰락은 상대편 즉 반사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테슬라의 불매운동은 오히려 현대차나 기아차의 반사 이익적인 부분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되 네. 결국은 어디에서 승부를 갈 수밖에 없느냐. 완성차는 지금 전기차 전부 경쟁이에요. 이러다 보면 맞습니다. 치킨 게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뭐에 즉 결국 부품 쪽에서 승부가 나올 수 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런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 테슬라의 몰락과 관련해서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바로 현대차와 기아차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어떤 자동차 시대의 이런 패러다임도 이 아울러서 저희가 투자 전략도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주식 보감으로 돌아오겠습니다.